대치동 스카이피 교육 수학연구소장 이강호입니다. 자, 본 OT 강의는 2025학년도 경희대 3년 특례고사, 지필고사 만점 합격을 위해서 작년에 실시됐던 2024학년도 제1차 선발고사 수학 영역 30문제 중 우선 6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선 거기에 앞서서 자, 특례 전형 지필고사의 특징, 그 다음에 출제 방향, 이런 것들과 함께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중 몰입반 저희 대치 방배 본원 스카이피 교육에서 자, 특례 입학 선발시험 이제 강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매주 이제 평일날 이제 하루 3번의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말 몰입반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1, 2, 3, 그 다음에 요 밑에 같은 경우는 국어 A, 영어 AB, 수학 AB, 요 강좌가 개설돼 있죠. 그다음에 상시 개강을 하고 있고, 기출 모의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 여러분들 직접 1대1 대면 이제 개인과의 형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밀착 지도해서 단기간 내에 수학 자신감을 얻고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국어 여러 선생님들 5분,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과대학도 일부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토일반 5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출제 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이제 그룹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 지난 기출 4, 5 개념, 이제 즉 적중 문제 풀이반, A반, B반 이제 2개의 강좌가 있고 각각 이제 시간대가 다른데 여러분들 필요한 시간을 골라서 선택해서 수강,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상하, 고1 수학도 출제되기 때문에 화목반은 이제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수학 1, 2는 이제 화목반은 오후 8시에 시작이 됩니다. 확통 핵심 완성반이 있고 미적 핵심 완성반 역시 화목반,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골라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 최대 합격의 메카, 자, 대치 스카이 입시 교육, 여러분들 작년의 경우에 이제 수강생 80%대 합격률을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자, 재외국민 이제 3년 특례 과정입니다. 인문 예체능 과정, 그 다음에 자영 과정 따라서 전형 요소는 이제 필답고사 100%로 이제 선발하는데, 공이 영어는 이제 모두 다 봅니다. 그 중에 인문, 그 다음에 문과계열은 국어와 영어만 보고, 영어는 60%,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만 보고,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반영비율이 좀 높습니다. 60%예요. 자, 모집 인원은 이제 제외 3년 특례 과정 총 93명을 이제 인문, 자연 모두 합쳐서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형 요소는 100% 필답고사로 전형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국어, 영어 또는 영어, 수학 이제 2과목을 60분에 모두 이제 시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죠. 재외국민 이제 3년 특례 과정 수학 시험 문제 앞에 있는 이제 주요 문항 6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두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늘 나오는 이제 주제죠.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Z, 그 다음에 W, Z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오메가,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메가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금방 됩니다. 이렇게 전개해보면 ZW, Z바 W, 그 다음에 ZW바, Z바 W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Z는 2 빼기 I고, 여기는 그 켤레니까 2 더하기 I를 모두 더하면 4가 되죠. 오메가는 3 더하기 I고 그 켤레는 3 마이너스 I니까 2개를 더하면 실수분만 남아서 6이 되죠. 그럼 왼쪽은 4고 오른쪽은 6. 최종 결과는 24. 이렇게 거의 30초 컷. 간단한 문제인데 이 점을 이제 연습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해 줄 두 번째 문제는 4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이제 실시됐어요. 자, 이게 수학 2죠. fx는 이제 미분 가능한 2차 함수인데 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f'1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그러므로 1이 되고
이게 직선 1차 함수죠. 그 다음에 요 포물선 2차 함수. 그럼 만나는 두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우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자,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풉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이렇게 2항이 되어서 마이너스 2x 2항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은 0. 자, 교점의 좌표가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는 각 3과 마이너스 1이고 요 식에 대입하면 y값 자 여기 4죠. 3,4 그 다음에 요 식에 대입하면 0이죠. 이렇게. 그래서 3, 4 여기 지름을 이제 구하는 거 간단하죠. 이렇게 빼고 그러면 4 이렇게 빼면 4 그러면서 4의 제곱 그러니까 이 4 루트 2가 지름의 길인데 2 루트 2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가 8 그래서 최종 정답은 8파입니다. 이렇게 1분 안에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여기 파란 그 사각형입니다. 두 꼭지점은 2차 함수 곡선 위에 그래프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대값을 가지게 될 때 그렇다면 이 BC의 길이는 얼마이겠는가? 우선 미지수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최대가 되는 것은 이 축이 가운데 지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미분하더라도 마이너스 x 더하기 8은 0이니까 x는 4가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지를 t라고 설정하고 자 t는 이제 길이가 요 범위 안에 있으므로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높이는 여기 있는 요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할 때 정확하게 반반인 걸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알기 쉽게 이쪽의 값을 그냥 t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으므로 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길이를 그냥 알파라고 놓으면 t라고 놓으면 4 더하기 t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함수값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죠. 이제 8 빼기 x 이렇게 된 값에서 요 간격을 t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t는 이제 가장 커봐야 4고 0과 4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좌표는 4에다가 t 더한 값이 되고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좌표에 해당하는 4 더하기 t를 x에 대입합니다. 그럼 8 빼기 4 빼기 4니까 4 빼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 빼기 t의 제곱 여기가 세로의 길이가 되고 이제 요쪽의 길이는 요만큼이 t니까 여기가 이제 2배가 돼서 2t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t의 제곱 여기 2배니까 4t 플러스 32 자 이게 t에 관한 이제 어떤 함수 g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자 여기서 t가 1이 됐을 때 여기서 벌어진 요 간격이 1이 될 때 가장 길게 길이가 얻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1을 대입하면은 32 더하기 여기 2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34가 요 최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해당하는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방금 전에 얻었던 요 값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을 고르면 쉽게 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고1 수학에서 출제했습니다. 집합, 특히 유한집합의 원소에게 주세는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자연수 mn이다. 그에 대하여 두 집합 am은 주어진 m의 양의 약수들이 원소고, 자, 주어진 집합 bn은 주어진 자연수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인데, 두 자연수 pq의 공약수의 집합, 그 다음에 공배수의 집합을 순서대로 나타내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p라는 그 수의 공약수의 집합, 그 다음에 q라는 것의 공약수의 집합을 자, 요 주어진 값의 양의 약수이고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교집합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공배수의 집합 역시 여기에 배수도 되고 다른 주어진 집합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이 B, P, 그 다음에
B, Q의 공통으로 나오는 원소들을 이제 모은 집합이 되므로 둘 다 교집합이 되는 4번. 이렇게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로 이제 8번. 역시 고등 1학년 수학이에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다음 중 아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늘 성립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예요. 자, 요 A, B 모두 양의 실수인 것이 전체 집합이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주어진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을 요 4개 중에서 그게 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면 양변을 제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요거를 볼까요? 요거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요 부분이 늘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모두 양수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똑같이 있으면서 요 부분이 A, B가 둘 중에 어느 것도 0이 아니므로 분명히 요 값을 양수를 더한 게 그냥 요것만인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1번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각각의 차, 이제 두 개가 양수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 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눈대중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만약에 A, B가 모두 같다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발레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A가 5고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는 뭐 절대값이니까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물론 같을 때는 0이겠지만, 그 다음에 요 경우도 똑같아요. 다만 B가 더 큰 양수일 때는 요렇게 되어도 여기는 절대값 효과가 마지막에 적용이 되니까 항상 양수지만, 요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각 절대값에 여기를 뺐을 때 이 뒤쪽 절대값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크거나 A, B가 모두 같은 양수일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그럼 여기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요쪽 오른쪽은 A 제곱 똑같죠.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요 식을 확인하는 문제로 남는 건데, 자,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2AB 이렇게 B의 제곱. 자, 요거 이제 동치 변형합니다. 그럼 A의 제곱. 자, 이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은 부동식이 자, 이게 여기에 되죠. AB 이렇게 되고 부동호가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주어진 명제와 이 주어진 명제는 같은 명제예요. 이제 동치입니다. 진리성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대값 때문에 반드시 AB보다 작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A, B가 양수인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반드시 3AB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자, 이 둘 다 양수이므로 이때는 뺀 것이 0 이상인지 확인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겠죠. 이렇게. 자, 이 주장과 이 주장은 같은 명제예요. 이제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B, 여기 요 값과 요 값을 뺀 결과가 요건데, 이 값이 늘 0 이상이 되는지는 A 빼기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마이너스 2AB지만 빼기 AB가 있어서 사실은 AB가 A 빼기 B의 제곱보다 더 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는 늘 성립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A가 간단한 반리를 두면 1이고 B가 1이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3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한 컨트롤 이그젬플, 반리가 나오니까 3번은 명확하게 절대부등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이항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 2B제곱인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A와 B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양수고 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0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하면 이게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0, 최소가 0인데 거기다가 영수를 더했으니까 이 부분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등호가 아닌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니까 이것은 같거나 이쪽이 더 크다. 따라서 4번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최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제1탄으로 경희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여러분들 학생들,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진 않아요. 이제 마지막 요 문제는 뭐 분수부등식 문제예요.
그래서 ax 더하기 1, 그다음에 x 빼기 1인데 요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표준적으로 고치면 2x 더하기 3을 x 빼기 1로 나눴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분수함수를 2x 빼기 2 그렇게 5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 이항 분리하죠. 이렇게. 이건 이제 2가 되죠. y 이퀄 자 x 빼기 1분의 5. 그럼 이제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1 5죠. 이렇게. 요 범위인데 어차피 뭐 x의 범위가 여기니까 오른쪽에 반곡선 여기 이제 반비례하는 요 곡선만 그러니까 쌍곡선 중에 일부만 그려볼 텐데 평행 이동이 보이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식은 이와 같이 x 이퀄 1 그다음 y 이퀄 2 요 위에 존재하는 사분면 중에 이쪽만 그리면 됩니다. 이쪽 레벨은 2고 여기는 이제 x 이퀄 1이에요. 이쪽에 등장하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이 부분은 알파, 베타가 이 직선, 여기도 직선인데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이제 절편이죠. 0,1은 알파 또는 베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죠. 이 직선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1번 직선 알파 x 더하기 1은 어디에서 그으면 되냐면 요 위치에죠. 그죠? 요 위치. 자, 그래서 3일 때부터 6일 때까지 값을 여기다 쳐줍니다. 그러면 3 대입하면 2분의 5 더하기니까 2분의 4, 2분의 9가 되겠죠. 여기가 3일 때. 이제 감소함수니까. 이거 이제 2분의 9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이제 딱 확보합니다. 3, 2분의 9.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다가 6을 대입하면 여기가 3으로 이제 좀 낮아지죠? 이게 약간 위에 있는데, 여기. 이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이 분수함수 그래프 일부, 주어진 이제 범위 3 이상 6 이하 이 노란 곡선보다 요 알파 x 더하기는 항상 밑으로 요거보다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릴 때 요 점보다 아래로 회전하게 하면 되고 오른쪽은 반대로 이제 여기 있는 직선에 요거보다 항상 요 범위보다 위에 있게. 그러니까 요 임계점이 요 점이죠. 그러니까 3, 여기는 2분의 9고 요 점에서 기울기 조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에서 2분의 9, 그러니까 2분의 7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쪽 이상이죠. 여기는 요거보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는 최대값을 묻는 거니까 알파는 여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요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요쪽에 있는 거니까 요거보다 항상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의 여기 값은 여기가 6분의 여기 있는 값은 3이니까 1, 3 빼기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알파가 요거보다 아래에 있어야만 이제 얘가 요거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최대값을 갖고 되죠. 그 최대값을 구하면 이렇게 대입하고 베타는 요 점을 지날 때 값이 베타의 최소가 되죠. 요거보다는 이제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 구한 요 경계선의 요 기울기 값, 요 값 대입하고 그 다음 베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최소 값을 대입하면 최대 결과에서 최소의 결과를 빼야만 최대가 확보되죠. 그렇게 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만점을 맞는데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딱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다음 기출문제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 공략 연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해 이제 여름에 있을 1차 경희대 3년 특례 필답고사 모두 만점 받아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며 자 첫 번째 요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